이렇게 두꺼운 칼국수는 처음 먹어봅니다. 생애. 거의 수제비 수준, 수제비. 서울 김포공항에서 11시 비행기, 제주를 향하는 비행기였는데 서울이 폭설이 내렸습니다. 한 40분 정도 딜레이가 되었어요. 지금 이곳은 제주도입니다. 보름 만에 차를 찾으러 왔습니다. 제주도는 비가 오네요. 다행히 제주도는 눈이 내리지 않고 비가 와서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비도 오고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시간도 2시간 넘었으니까 점심 식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보다가 제주 코코 분식이라는 곳이 있네요. 또 비 올 때는 칼국수가 먹고 싶은 날이죠. 평점도 좋고 방문자 리뷰도 좋은 그런 곳입니다. 제주시 신성로 104 1층에 자리하고 있는데 지금 영업 중이라고 합니다. 전화번호는 064-751-1118. 비빔밥, 칼국수, 육개장, 콩국수 이렇게 유명한데 저는 오늘 비가 오고 하니까 칼국수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네이버 지도로 보니까요 12분 정도, 3km 정도가 됩니다. 제주공항에서 가까우니까 여러분도 혹시 제주공항에서 내리고 가까운 곳에 식사하실 분들은 이곳에 한번 가보시면 좋겠네요. 뭐 추천하기 전에 일단 맛을 한번 봐야 하니까 맛을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제주도에 일어나는 범죄의 거의 60% 정도가 중국인들의 범죄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무비자로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제주도입니다. 렌트카 업체도 최근에 법규 위반을 하고 난 다음에 범칙금이 나오잖아요. 범칙금을 안 내고 거의 다 출국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 하네요. 무비자여서 관광산업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또 반면 이런 부작용도 있는 것 같습니다. 2025년 2월 24일인가 새벽 1시쯤에 그 제주의 한 사찰 납골당에서 그 유골을 이렇게 절도해가는 그런 남성 2명이 있었죠. 바로 중국인 2명이었는데 유골함 6개가 도난을 당하게 됩니다. 제주에 이제 무비자니까 무사증으로 입국해서 해당 사찰을 답사하고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이렇게 카메라에 찍힌 것 같아요. 2월 24일 새벽 1시 40분에 범행을 실행했고 훔친 유골 6구를 5km 떨어진 야산에 세 구씩 묻었다고 해요. 그리고 당일 오전에 캄보디아로 비행기를 타고 도주했다고 하네요. 이후 SNS를 통해서 유골을 촬영한 그런 영상을 유족들에게 보낸 뒤 유골들을 되찾고 싶으면 200만 달러를 지불하면 유골을 되찾게 해주겠다. 우리나라 다 돈으로 말하면 거의 28억 원 정도 되네. 사건을 일으킨 24일 당일부터 캄보디아로 도주한 그 중국인 일당 2명에게 인터폴 적색 수배가 내려졌고 현재 추적 중이라고 해요. 아직까지 찾지 못한 모양입니다. 유골은 24일부터 26일까지 3일에 걸쳐서 이 40명의 경찰 인력들을 동원해서 유골 6구 모두를 되찾아서 유족의 품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사건 사고들이 생기네요. 거의 다 온 것 같은데요. 코코 분식. 저기 있군요. 코코 분식. 주차장인 줄 알고 차를 세웠는데 코코 분식 바로 옆인데 들어오니까 외부 차량 주차 금지 코코 분식 주차장이 아닙니다라고 써있네. 코코 분식에 거의 다 왔는데 주차장이 없는 거예요. 아무래도 여기가 시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동네를 한 바퀴 쭉 돌았는데 주차할 곳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근처에 있는 공영 주차장에 차를 댔습니다. 주차장 정보를 잠시 알려드릴게요. 우산을 쓰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보니까 신성로 10길 공영 주차장 찍어서 오시면 되겠네요. 토요일 공휴일은 무료 개방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토요일 일요일은 무료. 최초 30분은 무료네요. 무료. 30분부터 45분까지 1,000원, 그리고 15분 초과시마다 500원, 하루 1일 주차는 10,000원, 50% 면제도 있습니다. 혹시 제가 그 자원봉사자증이 있거든요. 골드 혹시 이곳에도 가능한지 컨혈증도 되고, 국가유공자, 임산부, 다가정, 자녀 2인 이상 제주도민 50% 면제인데 이따가 칼국수 한 그릇 먹고 와서 자원봉사증이 과연 되는지, 공영 주차장이니까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서울 강서구에 사니까 아마 제주도 불가능할까요? 500원, 1,000원 정도 깎을 수 있잖아요. 여기가 주차장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자, 코코 분식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영업 중.
안녕하세요. 예. 혼자입니다. 여기 창가에 안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생겼네요. 지금요 저거 갖다 주셔야 돼요. 칼국수, 육개장, 비빔밥, 전국수. 저는 오늘 칼국수를 먹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테이블 번호를 꼭 적어주세요. 테이블이 여기 15번. 15번. 예, 감사합니다. 여기 주차 단속한다고 적혀 있어요. 비가 오니 낭만이 있습니다. 빗방울 떨어지는 이런 창가. 오늘 제가 드론을 제주도로 가져왔는데 요즘에 보조 배터리 문제 때문에 기내 반입이 굉장히 강화되었어요. 오늘 뉴스도 좀 찾아보고 기사들도 좀 확인해 봤습니다. 보조 배터리가 100W 이하라고 하네요. 그래서 100W 이하는 5개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160W를 넘어가면은 기내에 가지고 탈 수가 없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보조 배터리는 5개까지 휴대하시, 그 이상은 항공사에 꼭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1000mAh, 그거는 몇 와트이냐 하면은 일반적으로 휴대용 보조 배터리는 3.7 리튬 플리머 배터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만이라고 적혀 있는 1000mAh라고 적혀 있는 배터리라면 보통 37W라고 하네요. 37. 2만이면은 74가 되겠네요. 3만까지도 괜찮겠네요. 따라서 2만 암페어는 74. 보조 배터리는 문제없이 반입이 가능하지만 3만 이상 큰 벽돌 같은 그런 보조 배터리는 항공사의 승인이 먼저 필요하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요즘에 보조 배터리 화재 위험 때문에 기내에서 철저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오늘도 항공사 탔는데, 대한항공 탔는데 기내 방송에 계속 나오더군요. 그 짐칸에 위쪽에 올리지 말고 가지고 앞에 놔두라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9,000원짜리인가 팩을 하나 샀어요. 9,000원 정도 주니까 팩을 하나 살 수 있던데, 카메라 배터리나 보조 배터리를 넣어서 그 안에서 문제가 생기든가 화재가 발생을 해도 자동으로 꺼지는 그런 팩이 있더군요. 얼마 하지도 않고 그래서 구매를 해봤는데 그걸 사용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배터리가 개수로 따지면 카메라 배터리가 보통 한 서너 개, 그리고 드론 배터리가 2개, 또 액션캠 배터리가 한 2개 사용이 많아서 오늘도 공항에 가기 직전에 배터리 2개를 집에 다시 놔두고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5개까지니까. 오늘도 지금 통과하는데 그 직원이 물어보더라고요. 짐 모두 다 손님 거냐고. 예, 맞습니다 했는데 다행히 5개를 넘지 않았나 봐요. 참고로 이곳은 애완견 강아지는 출입이 금지됩니다. 참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양이 아주 많습니다. 면이 아주 두껍네요. 그리고 버섯도 있고, 아주 대파가 이렇게, 그리고 김치 깍두기. 향이 아주 그럴듯합니다.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이 아주 두껍네. 이렇게 두꺼운 칼국수는 처음 먹어봅니다. 생애. 거의 수제비 수준, 수제비. 아주 달걀도 있고 짭조름하네요. 무채가 새콤하고 입맛을 돋구네요. 그 회무침에 나오는 무침의 맛입니다. 버섯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섯이 아주 개운하고 향이 참 좋은데요.
거의 수제비인데 수제비. 먹어도 줄지가 않네. 국물이 입에서 탄성이 나오네요. 계란국 맛도 많이 나네요. 이렇게 시원한 대파와 이 버섯, 그리고 김, 계란, 밀가루. 이 버섯이 큰 역할을 하는 것 같네요. 버섯이 향이 아주 탱글탱글합니다. 버섯이. 버섯도 엄청 많아요. 지금 먹었는데 끝이 없이 버섯이 나오네. 달걀을 몇 개 푼 거예요. 먹어도 달걀이 작고. 제가 보통 밑국수나 먹을 때 밑반찬을 되게 많이 먹는 편인데 지금 밑반찬을 거의 안 먹고 있어요. 이 자체가 반찬이 필요 없을 만큼 양념이 아주 간이 딱 돼 있어서. 보통 이렇게 좀 굵은 면발은 씹을 때 약간 밀가루 향이 나는데 전혀 그런 게 없네요. 탱탱해요. 먹어도 계속 나오네요. 좀 남았기 때문에 깍두기를 조금 더 가져와야 되겠습니다. 그 먹방 하시는 분들 대단한 것 같아요. 뭐 어떤 기술이 있는 건가. 전 지금 이 6,000원짜리 칼국수 한 그릇도 아직 이만큼은 남았는데 더 이상 안 들어가네요. 근데 먹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음식을 또 남기면 안 되니까. 양이 상당합니다. 저는 오늘 저녁을 포장도 되니까 육개장 하나를 포장해 가서 저녁에 먹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걸 다 먹고 난 다음에 배를 좀 키워야겠어요. 원래 음식이 간이 맞아야지 맛있거든요. 간이 너무 맞네요. 너무 잘 만들었어요. 바다 음식들이 조금씩 짜요. 제주도 간이 좀 세죠. 경상도도 그렇고 우리 입맛에는 맞는 것 같습니다. 뒤에 아주머니 혼자 드시고 가셨는데 깨끗이 비우셨네요. 위대하신 분들이 많네요. 저보다 늦게 오셨는데 저보다 빨리 드시고 가셨어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음식을 남기지 말아야 하는데 어쩔 수 없이 감사히 먹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좀 남겼습니다. 이만큼. 제 위장을 좀 더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잘 먹었다. 물을 한 잔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버섯이 어떤 버섯이에요? 너무 버섯이 맛있는데요? 표고버섯이에요. 탱글탱글하네요. 그 면은 밀가루 면인데 저렇게 맛있는 거예요? 와, 어머니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예, 너무 맛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면이 쫄깃쫄깃해요? 숙성이 된 면인가요? 예. 육개장 하나 포장 부탁드릴게요. 육개장 1인분 포장, 2인분. 2인분 포장. 예, 2인분 포장해 주세요. 육개장은 2인분 포장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오후 3시 10분인데 이 시간에도 손님이 계속 들어오네요. 점심시간에는 자리가 없을 수도 있겠네요. 경상도 말로 배가 벌떡 일어난다 그러거든요. 지금 배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녁에는 해장국을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섯은 포구버섯이라고 하고 밀가루는 그냥 밀가루일 뿐이라고 하네요. 다만 좀 숙성해서 하는데 쫄깃쫄깃하고 계산할 때는 이걸 감사해요. 또 뵐게요.
이야, 제가 운이 좋은 모양입니다. 2인분을 해야 되는데 주방 아주머니께서 너무 바쁘셔가지고 손이 크셔서 거의 3인분을 포장하신 것 같아요. 먹을 복이 있나 봐요. 우산 안 가져왔어. 먹는 것에 3인분 덜어내고 2인분 줄까봐 얼른 우산도 챙겼고 해장국 3인분도 챙겼습니다. 그러면 이틀은 해장국으로 먹어도 3인분이면 거의 저한테는 6인분인 수준인데 6인분이면 하루에 2끼씩 먹으면 총 3일은 먹을 수 있겠습니다. 주차가 과연 할인이 될지 30분까지는 무료라고 했으니까 자동으로 가면 할인이 어떻게 확인할 수 있지? 안녕하세요. 아무도 안 계시네? 1,000원밖에 안 나왔네요. 주차하고 칼국수 먹고 해도 주차비 포함해서 8,000원이니까